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립암센터 멘토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암센터 윤홍만입니다. 외과 의사고요. 지금 요 멘토단에서는 6층을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층 맡은 이유님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내과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처음 말씀하신 양희천 선생님 도와서 적정의료실 부실장을 하고 있고, 제가 원래 전공학과는 정형외과입니다.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실 응급전담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문혜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혈액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종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적정진료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양희철입니다. 흉부외과를 전공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R이라고 해서 이제 5가지 환자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환자 확인뿐만 아니라 뭐 약을 투약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멘토단 분들 중에 이런 그 정확한 환자 확인이라든지 또는 뭐 정확한 용량이라든지 루트가 틀렸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환자 안전 사고 같은 거를 경험해 보셨거나 좀 뭐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해 주실 멘토분 혹시 계신지요? 예, 그 응급실 같이 이렇게 아주 혼잡하고 난장판인 데서 이제 가끔 일어나고요. 인턴 선생님이 오도를 잘못 볼 때도 있고, 또 간호사가 오도를 잘못 볼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인턴 선생님이 낼 만한 오도 중에 제일 중요하게 제일 신경 쓰셔야 될 게 제가 보기에 KCA 포타슘입니다. 포타슘. 그래서 포타슘 오도 넣으실 때 인턴 선생님 중에 뭐 cc로 넣을 걸 M플로 넣는다든지, 그래서 20cc 섞을 걸 단위를 잘못 넣어서 M플로 넣으면, 물론 간호사가 좀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이걸 걸르지만 그 초짜 간호사 중에 정말 20M플 까서 넣는 그런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턴 선생님이 내는 오도 중에 특히 조심해야 될 거 포타슘 꼭 기억하시고, 내가 M플로 지금 오도를 내는지 cc로 내는지 이퀴밸런트로 내는지 제가 꼭 강조시키는 포타슘 오도 내실 때 꼭 조심할 걸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인턴 레지던트 했던 경험 생각해보면 제일 처음에 인턴 됐을 때 제가 오더 넣는 대로 진짜로 일이 벌어진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처음엔 중요한 오더를 넣을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수액을 달더라도 제가 노말 셀라인을 1000을 내면 노말 셀라인이 들어가는 거고, 제가 덱스트로스를 내면 덱스트로스가 정말로 달리는 거잖아요, 환자한테. 저는 그게 그 수액 차이가 뭐 얼마나 나겠냐마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처음에는 이 수액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르겠고 불안할 때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이게 그 중요한 오더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이제 인턴 일을 시작하는 의사가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맡기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오더하는 대로 제가 이 약을 IV 슈팅을 하라 그러면 슈팅을 하고, 믹스해서 주라고 하면 조그만 뭐 50cc 노멀 셀라인이라도 섞어서 주고, 그게 오더하는 대로 일이 벌어진다는 게, 물론 걸러주시는 시스템이 있긴 있지만 저는 제 경험을 되살려보면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웠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오더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턴 선생님이나 예전에 굉장히 무게를 느끼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감염 관리거든요. 혹시 뭐 윤홍만 선생님 그래도 그 한번 감염에 관해서 뭐 혹시 뭐 외과적 손위생 부분은 사실은 저희 외과 의사는 당연히 의뢰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인턴 선생님들이 간혹 이제 수술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사실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 때 받은 교육이라 그냥 외우기식 혹은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에이세틱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반대로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뭐 스크럽하고 나서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쫄래쫄래 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당연히 보이면은 뭐 저희가 교육은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 관리는 뭐 특별히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글쎄요, 저도 에피소드라고 할 건 없고, 사실 지금 중환자실에서 다중해성균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루트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 간에 아마 옮겼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환자 한 명 생기고 바로 옆에 환자부터 이렇게 점점 번져 나가는 양식으로 해서 지금 생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ICU에는 그래도 대개 환자들 뭐 그런 격리를 하는 환자들 옆에 이제 파란색 가운이나 장갑이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가우닝이나 물론 이제 장갑을 끼고 벗고 하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긴 하는데요. 꼭 좀 뭔가, 그러니까 모든 시술을 할 때 사실 어쨌든 그런 이제 격리를 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렇게 손 닦고 가우닝만 하고 장갑 안 끼는 것도 사실 뭐 감염 관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셉터블 하기는 하는데, 네, 뭐 ICU를 보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래도 장갑을 한 번 더 껴주면 어쨌든 뭐 서로 그 전공이나 인턴쌤들 자체도 본인도 뭔가 손에 그런 다제 내성균을 묻힐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좀 부탁을 드리고, 뭐든 뭐 ABJ를 하든 EKG를 찍든 뭐든 할 때 장갑을 좀 착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또 굉장히 의료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도 도움되지만 또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저희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기록은 이제 잘 남겨져야 되는데요. 자, 이 의무 기록 뭐 어떤 점을 좀 강조해야 될까요, 저희가? 저는 이 내용도 내용인데 우리 양희철 선생님이 주로 작성해 주신 10개명 5번에 랭크가 됐을 정도로 이 기록하지 않으면 일을 한 게 아니다. 이건 정말 마음에 새길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열심히 보고 한 것도 다 좋지만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고, 물론 꼭 사고를 방지하고 이렇게 방어 진료를 하는 게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무 기록이라는 건 굉장히 공식적인 기록이고 이렇게 기한 맞춰서 잘 작성되는 게 그 의사의 한계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의무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면서도 의무 기록 그 자체의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는 말자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SOAP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기록 쓰는 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SOAP를 다 잘 적기보다는 제가 그때그때 빨리빨리라도 몇 줄이라도 적을 수 있는 그걸 추구하는 좀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도 이제 스텝이 되었지만 가능하면 경과 기록에 새로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도 스스로 적으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 인턴 선생님들 이렇게 너무 잘 적는 거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조금 더 중요한 부분에 포커스도 해서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잘 적고 계시긴 한데 이제 기록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한 프로시저나 그날 했던 주요 검사 결과들은 매일매일 프로그레스 노트에 좀 기록해 주실 것, 특히 당부드리고, 특히 응급실 입장에서는 퇴원 요약지를 잘 써주셔야 환자 응급실에 왔을 때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선생님들 외래 기록을 보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스태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무 기록이 아주 훌륭하지 않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퇴원 요약지 의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또 인턴 선생님이 퇴원 요약지를 쓰는데, 제발 퇴원 요약지 잘 써주시고, 수술 기록지도 잘 써주시고, 예, 제가 빌로스 1과 2를 헷갈려가지고, 예, 빌로스 1이라 해서 자신있게 이해하시피 했더니, 들어갔더니 빌로스 2고 뭐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수술 기록지도 잘 써주시고, 퇴원 요약지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텝에게 노티 잘하는 법. 노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저는 이 페이지에서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꼭 EMR 창에 그 환자를 좀 띄워놓고, 인턴 선생님이나 레지던트 선생님 처음부터 노티를 아주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성의 있는 자세로 이렇게 노티를 해주고, 당연히 스텝 선생님이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그때라도 이렇게 얼른 찾아서라도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네, 다음은 응급상황 대처학입니다.
중환자 양대산맥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이 뒤에 있는 RRS 팀까지 묶어가지고 한번 묶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RS 팀의 부분을 주축이시니까. 뭐 앞에 이제 응급 상황에서의 노티랑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거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 뭐 인턴쌤들이나 아직 좀 경험이 많지 않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실 응급 상황에서 혼자서 뭔가를 다 당연히 해결을 하기가 힘든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더 경험이 많은 이제 뭐 윈년차는 아니면 다른 뭐 스텝이든 다른 사람한테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일단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 문제인지를 캐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이제 응급 상황의 노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환자의 뭐 간단한 기저질환을 얘기를 하고 지금 뭐 환자가 BP가 떨어진다거나 뭐 하이폭시아가 심하다거나 뭐 그런 거를 일단 그러니까 일단 뭐가 제일 나쁜 건지, 그러니까 칩 컴플레인이 뭔지를 일단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습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하트레이트나 아니면 호흡수 같은 것들이 뭐 여기서도 나오지만 되게 예민한 지표인데 사실 좀 간과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서 환자를 보면 절대 20회일 리가 없는데 사실 원래 호흡수를 다 재려면 1분 동안 호흡수를 다 이렇게 재야 되고 하는데 뭐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디폴트로 뭐 15회, 뭐 20회 이렇게 다시 기록이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을 수가 있어서 뭔가 환자가 호흡이 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트레이트가 좀 빠르다거나 하면 꼭 직접 가서 환자를 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얼굴도 좀 보고 얼마나 어큐트일한지 환자 호흡 패턴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다른 윈년차나 다른 사람의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게 절대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결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RRS는 지금 어쨌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바이탈 사인들을 일단 위주로 해서 전체 병원 뭐 응급실을 포함을 해서 지금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환자의 뭐 의식이나 아니면 이제 ABJ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뭐 나오는 그런 몇몇 수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싶으면 아니면 뭐 RRS를 액티베이션 시키셔도 되고요. 다른 민현차한테 연락하는 게 도저히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시면 RRS를 액티베이션 시키셔도 되고, 어쨌든 RRS가 아주 늦은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 말고는 휴일 포함해서도 다 이제 RRS 담당 간호사 쌤들이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RRS 연락을 해서 주시면 거기서도 이제 RRS 간호사가 보고 필요하면 뭐 저든 뭐 한의원 쌤이든 이제 연락이 올 거고, 그럼 또 저희 또 환자를 보고 뭐 이렇게 더 그러니까 좀 매니지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다음은 이제 국립암센터 의사대기. 이건 저희 병원에 좀 더 특화돼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부실장님 한번 이 부분. 네, 뭐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 대부분 거의 전부 다 당연히 여기 암센터니까 암 환자들이라서 이제 기저질환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암인 거죠. 그래서 그 암이라는 병 자체를 치료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응급 상황이라면 그걸 기저에 깔고 있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오기도 하지만, 뭔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한 일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겨서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골절 수술을 해도 암이 이렇게 막 전이가 돼 있는 분을 골절 수술을 한 거하고 건강하던 분을 골절 수술을 한 이후의 일은 아주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다 굉장히 중환이 언제든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낫겠고,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병원 생활이 기셔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새로 의사 일을 시작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고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겠는데,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환자랑 보호자라는 걸 항상 숙지하시고, 이렇게 그냥 일반 환자나 건강한데 잠깐 어디가 아픈 환자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언행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항상 충고해 주고 싶습니다.
그 환자 특성상 보호자도 예민해져 있고 환자도 예민하고 다 좀 걱정과 극도의 그냥 그런 불안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근데 그건 또 우리는 의사들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저희들도 지치고, 근데 그거에서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없이 친절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낙상이 평균 하루에 0.94건, 하루에 한 건씩 낙상이 있는데요. 이게 큰 심각한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그냥 찰과상 정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항암 치료 하시다 보니까 기력이 쇠하셔서 잘 넘어지시고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회진하시거나 복도에서 이 빨간색 그 낙상 고위험군 팔찌를 가지신 분을 보거나 노란색 중위험군 낙상 중위험군 팔찌를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넘어지지 마시라고 그렇게 한 번 더 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10개명 되겠습니다. 저희 국립암센터 멘토단이 정한 10개명 10가지를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한 분씩 우리 멘토단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애착이 가는 10개명 하나씩 골라주시는 순서 되겠습니다. 저는 10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항상 뭐 미어캣처럼 이렇게 뭔가를 주시하고 그런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최전방에 있는 인턴 선생님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 선생님이나 전공의 선생님이나.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왠지 많이 겹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10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인턴쌤들이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루틴화돼서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뭐 하는 것처럼 뭐 샘플링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당연히 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루틴이 아닌 뭔가 이벤트가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환자는 이제 아주 안 좋은 경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도 많고 뭐 바쁘고 하니까 조금 이제 느슨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가능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의사로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좀 본인이 하는 일에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 좀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술이든 그런 드레싱이든 아니면 설명을 하든 이제 좀 다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6번 고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오픈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짧으면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그 멘토단의 이런 설립 목표기도 하고, 저희 그러니까 꼭 이게 어떤 환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뭐 동기도 좋고 저희 멘토들도 좋고, 뭔가 문제를 끙끙 앓기보다는 오픈하게 좀 환자 관련 문제라면 굉장히 좀 자기 실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꾸중을 들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뭐 인간 본성일 것 같고, 저도 뭐 이런 일 지금 막 제가 뭔가 환자한테 실수를 했거나 하면 굉장히 숨기고 싶은 마음 들 것 같은데, 이건 정말 10개명으로 하나 마음을 간직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게 좀 비교적 큰 잘못이더라도 빨리 오픈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5번이 마음에 듭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의사의 기록이라는 건 의무 기록 그리고 오도고요. 그 오도야 뭐 어차피 넣어야 뭐가 되니까 넣는 거지만, 의무 기록을 조금 더 충실하게 최대한 논리적으로 또 남이 봐도 좀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의무 기록 잘 쓰시는 연습을 하셔서 정말 저 사람 의무 기록 참 좋다 이런 말을 듣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1번으로 한번 이게 나보다는 환자에게 이런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나보다는이 붙어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 환자에게 이런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환자에게 특히 본인이 주치를 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환자에게 애착을 가지고 그래서 그 환자
환자에게 어떤 게 이로울까? 그러면 또 내 환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귀찮아도 한 번씩이라도 더 가서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보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설명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의 환자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굉장히 다 중증 환자고 정말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게 정말 어떤 게 이로운 것일까 이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이제 본인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환자를 위해서 본인이 좀 더 그 열심히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관의 발전을 위해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이제 이 멘토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일환이고요.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영상을 남기는 것도 후대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이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 스태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인턴 선생님 스스로 인계하는 것도 교육이고 모든 의미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국립 아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멘토단이에요!